최근 대한민국의 대규모 방산 수출로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최근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한국의 방위산업과 비교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와 아사히신문,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제조업 강국이자 방산 후발주자라는 공통점을 갖는 한일 양국의 대조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은 1967년 공산권 분쟁 지역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베 내각은 47년 만에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하게 되면서 무기 해외 수출 개척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실적은 2020년 미쓰비시 전기가 필리핀에 감시 레이더를 수출했던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역시 2014년 러시아와 적대 관계였던 북유럽과 발트 3국 등을 대상으로 무기 세일즈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와 차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당시 36.1억 달러 수출을 하게 되며 2010년대 최고 기록을 썼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호주와는 소류급 잠수함, 영국과는 P1 초계기 수출 계약이 실패했습니다. 인도와는 군한 비행정 US도 계약 성공에 근접했지만 현지 생산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에 일본 방위산업은 최근 기업들의 사업 절수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한국 방위 산업이 발전하게 된 요인으로 북한의 위협에 따른 높은 국방비 지출과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 이집트의 판매가 결정된 K9 자주포를 꼽으며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 빛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방산 수출이 부진한 이유로 내수에 의존된 시장 구조와 무기 세일즈 환경을 꼽았습니다. 자위대의 한정된 무기로 인해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고 한국처럼 최고 지도자가 세계 곳곳에서 무기 세일즈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 판매 방식은 일본과는 많이 다릅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방위 예산에 여유가 없는 나라들이었지만 이들의 사정에 맞춰 K9 자주포 중고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했습니다. 인도와의 계약에서도 일본과는 달리 현지 생산으로 인도의 방위산업 육성에 동참한다는 식으로 인도 정보와 신뢰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근 미국 CNN 방송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전했는데요. 폴란드, 호주와의 무기 계약으로 방산 메이저리그로 밀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군사장비 실적 비결로는 가성비를 꼽았으며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런 특성 덕분에 수주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외 언론과 많은 분석가들은 한국의 무기 수출을 가성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뿐 아니라 많은 요소들이 무기 판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근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유럽, 북미, 인도태평양,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올해 특별방위금 1,000억 유로 긴급 편성,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이정서 제출, 폴란드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GDP 대비 2에서 3% 수준의 국방비 긴급 편성, 미국도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8,390억 달러 국방예산 편성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둘째, 최근 무기구매 주요국들의 신속한 생산 요구에 적극적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무기 수출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들의 자국 비축분 보충에도 상당히 벅찬 실정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들의 자국 비축분 보충에도 최소 2에서 3년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무기구매국들은 납기 일정 지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한국에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기구매 이후 안정적인 후속군 수지원과 이에 따른 높은 가동률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무기를 구매했던 국가들은 타국 대비 신속하고 안정적인 후속군 수지원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면서 장비의 높은 가동률과 선진국 대비 저렴한 운영비용도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2099급 잠수함, 필리핀의 FA-50 경공격기 등에 대해 추가 구매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기 구매국들의 정치, 경제, 산업적 요구가 다양화되는 추세인데요. 선진국 대비 기술 이전 수준이 만족스럽고 현지 생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자국 방산업체 부품 사용 등의 여러 전제 조건들은 한국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호주의 K9 자주포 수출 시 현지 생산 시설 지원, 지난 2월 이집트의 K9 자주포 수출 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및 수출 금융 지원, 이번 폴란드 수출에서 일부 물량의 현지 생산 요구 수용 등이 가능했다는 점이 한국 무기 체계를 선호하는 주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놀라운 글로벌 방산 수출 위상 상승이 구매국들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준은 34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 증가율은 177%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조만간 영국, 이탈리아를 제치고 글로벌 5에서 6위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수년간 계속될 경우 글로벌 방산 수출 빅4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방위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SIPRI에서도 한국의 최근 무기 수출 급증 원인은 선진국과 경쟁 가능한 우수한 방위 산업 역량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 5월 한미 상호 국방조달 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는 등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산 공급망 강화와 공동개발, 생산 등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중 긴장의 연속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의 국방비 예산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우리에게는 방산 수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점령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